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면한 경영수다의 문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처장님께서 오늘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객원 MC를 모셨습니다. 바로 게임업계 전문가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실의 이도경 보좌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게임업계 전문가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셀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네. 게임과 e스포츠 정책 그리고 네. 콘텐츠 정책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네네.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은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역대 국회에서 네. 가장 많은 게임 관련 법안 그리고 오. e스포츠 관련된 법안들을 네. 발의를 하고 또 가장 많이 통과시킨 게 제 자부심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찰떡인 분을 이렇게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이신 라이엇 게임즈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라이엇 게임즈 홍보와 사회 환원 사업 총괄님이신데요. 구기양 사업 총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엇 하면 사실 사회공헌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문화재 환수 이런 맞아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1, 2년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언제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정말 끈질기게 안 네. 그만두고 끊이지 있습니다. 않고 네. 그렇게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꾸준히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이유나 그런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일단 라이엇 게임즈는 2012년 6월 26일부터 이제 문화재청과 후원 약정을 맺고 그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하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쉽게는 문화재 지킴이라고도 네네. 부르는 사회하는 사업인데 한국 시장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기획을 한 사회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기억해 주시는 게 국외 문화재 환수인데 그 이유가 이제 민간 기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외 문화재를 환수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현재까지는 단연간의 노력을 통해서 6번의 인연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보좌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것처럼 아니 라이엇이 문화재를 왜 이런 맞아요. 거를 꾸준히 대부분. 질문해 네. 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 의외성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라이엇 게임즈의 철학 자체도 워낙에 플레이어에게 최고의 경험을 드리고 플레이어를 중심에 둔다 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의 놀이문화를 만드는 우리가 문화의 뿌리인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네. 가장 우리다운 길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고요. 또 젊은 층들이 워낙에 많이 즐겨주시는 게 게임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이 없거나 또는 암기 과목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맞아요, 공부를 맞아요. 했었고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화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사실 방금 그냥 네. 이제 문화재 환수를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저는 알거든요. 그 프로세스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맞아요. 옥션에서 네. 굉장히 첩보 작전을 방불케 맞습니다. 하는 정도로 네. 뭐 옥션 경매다 보니까 네.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도 6건이나 환수를 했다는 건 되게 놀라운 업적이긴 그렇구나. 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작업이네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문화재 환수 말고도 사실 전통문화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네. 사회공헌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중에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생각했던 게 네. 한복의 날을 기념해서 아, 네. 아리따운 네, 맞습니다. 우리 한복전. 네. 온라인 맞아요, 전시회도 맞아요. 네,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문화재 환수 말고도 이런 다른 사업들도 하시는데 네. 이런 거를 지원을 또 하시고 열게 됐던 그런 배경 그리고 이런 비슷한 계획들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리따운 우리 한복전 역시 이제 제가 이름도 짓고 한복의 날에 공개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총괄님이 직접 하신 네, 거예요? 제가 진행했던 건데 네. 게임에 이제 들어있는 한복을 현실 속으로 끌어내는 프로젝트를 한 거였고 네. 그 과정을 이제 다큐멘터리 형태로 또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라 저희가 오프라인 전시를 못 하겠어서 네. 또 고민하다가 옷을 제일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건 패션 화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패션지에 다 네. 설득을 하여서 화보를 공개하고 이런 형태가 되었었고
그것이 우리 플레이어들께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또 드러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네네. 또 어떠한 면에서는 그런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작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니 우리 문화유산에 정말 수준이 높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이제 연말에 기부할 네. 계획을 갖고 네네. 그럼 내년에 뭐 청소년들 교육하고 환수하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부분 외에 무엇을 또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건 아마 연말쯤에 또 공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힌트 주신다면 뭘까요? 아직까지는 힌트를 네. 드리기 어려운 게 매일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매일 논의하고. 논의하고 무엇이 제일 네. 좋을까, 알겠습니다. 계속 무엇이 우리의 역할까 시청자 고민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주세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사회 환원 활동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티모 문화유산 원정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티모 문화유산 원정대. 저기 앞에 있는 게 맞습니다. 티모 맞죠? 네, 너무 좋고 너무 싫은 이 티모를 왜 애증의 관계죠, 티모가? 왜냐면 게임 속에서 너무 또 귀엽고 네. 내가 할 땐 참 재밌지만 네네. 또 이게 상대로 만나고 버섯을 밟으면 너무 이렇게 그런 면에서 반감이 네. 또 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증의 오히려 티모. 어떤 면에서 네. 굉장히 매력적인 챔피언인데 네네. 저희가 이제 초년부터 2012년부터 10년 넘게 네. 청소년들을 대상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온 중에 그 게임 플레이어들을 대상한 프로그램도 계속 해왔고요. 그것들이 기존에는 이제 소환사 문화재 지킴이, 소환사 뭐 역사 교실 이런 이름이었다가 해보니 이제 우리 플레이어 여러분들도 이 사회환원 사업 자체를 같이 저희랑 같이 이끌어주신 주체로 스스로도 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네네. 그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이러한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도 네. 생각보다 정말 즐겁게 지원하고 참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한 2년 정도 코로나 시국에 좀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뭐 네. 중간중간 중단이 되고 했다가 올해 아예 그 체험 프로그램의 질도 확 높이고 한 해에 한 400분 정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네. 그 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강화를 해서 티모 문화유산 원정대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9월에도 지금 참가 신청이 곧 열릴 예정이어가지고 이제 참가 신청하셔서 또 참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외에는 7번째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2년을 계속 찾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할 게임 이야기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죠. 전 세계에서 매월 1억 명이 즐기는 대표적인 가장 인기 게임입니다. 실제로도 국내에서도 국내 PC발 점유율 1위를 10년 넘게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꾸준한 인기가 가능한 이유 뭘까요? 사실 정말 저희가 한국 시장에 진출을 2011년에 했고 그 당시에도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큰 거는 사실 게임은 네. 그냥 진짜 놀이거든요. 게임은 놀이. 놀이는 그쵸, 그쵸. 누가 막 네. 강제로 하라 그럼요. 그래도 재미없으면 할 수 그럼요.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또 취향의 시대이고 네. 지금은. 네. 그래서 그 게임의 콘텐츠가 가장 바탕인 것 콘텐츠가 같고요. 강하다. 네. 그래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밸런스하고 이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건 맞는 것 같고 외에 이제 e스포츠라든지 네. 보는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네네. 아니면 또 저희 회사가 좀 희한한 짓 하는 걸로 원래 유명하거든요. 음악도 만들었다가 네. 애니메이션도 맞아요. 만들었다가 네. 이게 이제 플레이어분들이 부가적으로 또 내가 즐길 수 좋아하는 있는. 게임, 내가 네. 좋아하는 IP,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또 더 넓게 만나실 수 있도록 계속 콘텐츠를 노력해서 다양화한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오랜 사랑을 받는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 파워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애니메이션도 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BGM들, 배경음악들의 음악. 배경으로 네. 오케스트라도 열었었는데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매진이 되고 되게 감동일 것 같아요. 내가 즐기던 게임을 현장에서도 듣는 재미. 맞습니다.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챔피언이 만약에 이 가상에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 가수를 꿈꾸는 어느 아가씨라면 어떨까.
이 챔피언들이 모여서 걸그룹으로 활동을 네. 한다는 전제를 두면 얼마나 또 재밌을까. 이런 상상력들을 계속 저희가 붙여서 네. 그 과정이 이제 뭐 음악을 만들어서 KBA 팝스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6억 가까이 돼요. 6억이요? 네, 5억이 넘는 지금 빌보드 차트 디지털 음원으로 1위를 한 적도 있고 네, 이 게임을 전혀 모르시지만 난 이 노래가 좋던데 하고 들으셨던 네, 경우도 네. 있으시고 이런 경우도 있으실 정도고 또 아케인이라는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선보였던 건데 쉽게 기억하시기로는 오징어 게임의 연속 1위 행진을 깨고 들어간 게 저희 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랬구나.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네. 결국은 우리 플레이어들께 더 넓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작업들은 이런 시도들은 어떤 면에선 게이머들 주변인들께 게임을 잘 모르고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해도 여자친구 입장에서 나한테 게임 설명하지 말아줘 하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 하면서 멀게 느끼거든요. 맞아요. 근데 야, 이 음악 네가 듣던 거 이 회사가 만든 거야. 게임 노래야. 이거 게임 노래야 할 수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도 그게 꼭 게임을 모르셔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스토리 전개들을 저희가 그 대중과 플레이어의 시선의 중간 부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소통되어서 시장에서 인기도 얻었는데 그것들이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면 게이머들께는 그치, 이 게임은 달라. 내가 좋아하는 이 IP에 대해서 이제 알겠어? 이렇게 공감해주는 좋은 포인트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좀 뜬금맞지만 음악도 만들고 뭐 오케스트라도 하고 이런 시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저도 게이머는 아닌데 이 음원 때문에 롤을 접한 케이스거든요. 그냥 음악이 좋아서 들었는데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롤 BG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실제로 저 같은 게이머가 아닌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접하고 그런 무대도 가상현실하고 이렇게 합쳐서 공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어머 이거 게임이네 싶어서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접점이 되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콘텐츠의 힘, IP의 힘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결승전에서도 봤을 때도 봤지만은 여기에 팀워크 캐릭터 있고 한데 그 팀워크 캐릭터에 이 모자를 쓴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캐릭터들의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진짜 약간 참여하는 진심으로 제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게임하면 스타크래프트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게임하면 당연히 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대가 넘어가면서 이 롤의 인기가 저물게 된다면 그렇다면 라이엇 게임즈가 휘청이거나 뭔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어떻게 좀 미래를 위한 타겟책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실제로 저희가 2006년에 세워진 회사이고 2009년부터 세상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저희의 처녀작이 나왔고 이후에 10년 동안 그 게임 하나만을 정성껏 업데이트하고 서비스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차기작은 뭐냐 분명히 개발하고 있을 텐데 왜 드러내질 않냐고 질문도 많이 주셨고 농담으로는 저희 이름 자체가 라이엇 게임즈이잖아요. 근데 왜 게임이 한 개야? 분명히 이게 2개 이상 돼야 되는데 막 이런 농담도 하시고 하셨었어요. 근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부지런히 뭐 발로란트라고 슈팅 게임도 선보였고 또 롤토체스 그 LOL IP를 기반으로 한 오토 체스 게임 TFT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모바일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듯 하실 수 있는 와일드리프트라든지 다양한 게임들이 이미 많이 출시를 한 상황이에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재밌어야 하는 게 게임이니까 어떻게 천년만년 이 게임만 하겠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저희는 예전에 이제 내부에서 임원분이 얘기하실 때 멀티 디케이즈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셔서 직원들도 약간 디케이즈면 한국적으로는 10년보다도 이게 길기 때문에 느낌이 확 또 크잖아요. 근데 멀티 그럼 24년? 36년? 그게 될까? 막 이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막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정도는 아닐지언정
아빠도 그 게임 좀 했었는데 하고 오래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미 10년을 넘어 e스포츠로도 뭐 장수 게임으로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길게 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외에도 계속 새로운 게임도 선보여야죠. 네. 또 아픈 질문입니다. 네. 죄송해요. 원래는 저희 프로그램이 처장님이 약간 칼을 휘두르시는 캐릭터인데 오늘은 칼잡이가 없어서 제가 칼잡이가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십시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이제 미국 본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을 국내에 퍼블리싱을 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내잖아요. 뭐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사실 그런 이제 뭐 게임의 IP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여러 지사들도 동일하게 다 로열티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아주 큰 금액으로 이게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네.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다 잘 신고하고 한국 시장으로 잡는 게 맞다라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판단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 한국 지역에서 이제 총 매출이 한 3,800억 정도 되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이상하다 여기가 외국계 기업인데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지? 라는 걸로 오히려 주목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법인세를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2021년에도 네. 저희가 우수 납세로 국세청장님 오. 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네. 저희는 꾸준히 열심히 서비스를 이어가고 거기서 또 뭐 e스포츠나 뭐 여러 마케팅이나 도전도 네. 하고 그 지역에 맞는 법규를 따라서 네. 또 이제 소득 신고하고 세금 내고 뭐 이런 회사여서 그 또 일환으로서 로열티도 그 글로벌 정책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저는 이제 칼이 무디기 때문에 그냥 무딘 칼로 그냥 제 사심을 채워서 이렇게 아주 질문을 찌르시려고 안 하자면은 찌르셔도 돼요. 찐팬으로 오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한 달 뒤면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잖아요. 그게 되게 e스포츠 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대회인데 그럼요. 왜냐하면은 e스포츠가 처음으로 네.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정식 종목으로는 네네. 처음입니다. 기존의 시범 종목. 그렇죠.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이 게임 그리고 e스포츠를 바라보는 이 정통 스포츠에서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e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던 IOC도 네. 최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태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네, 이런 네. 라이엇 게임즈가 그리는 어떤 e스포츠의 청사진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e스포츠는 아직까지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버는 돈보다는 쓰는 돈이 많은 사업이긴 해요. 그만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네.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프로 선수들이 정말 프로답게 대접받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회들도 있어야 되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네.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그 안에 생로병사가 다 있거든요. 막 희노애락이 다 있고 네. 막 눈물이 나요. 사실 e스포츠 안 보시는 분들은 교감할 수 없을 부분이시기도 하지만 네. 그 선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프로답게 노력하고 그 승부를 보여주는지가 들여다보면 충분히 스포츠만큼의 그 이상만큼의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는 e스포츠에 있어서 토양을 만들어가고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노력을 같이 이어갈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아시안 게임이나 또는 IOC에서도 좋게 봐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 또 국대 응원에도 적극 나설 겁니다. 네. 저는 이제 2012년 6월부터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임에 대한 네. 이런 국회 정치권에서의 인상과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여전히 아직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파트도 있죠. 예를 들자면은 특히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네. e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거를 지원을 하는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네. 게임으로 보고 게임 부서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스포츠로 보고 스포츠를 담당하는 2차 관실 파트과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서로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제도적으로 조금씩 바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네. 늘 앞으로도 어떤 뭐 제안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 주시면은 잘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참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그럼요. 이쪽으로 조금 더 앉을까 봐요.
진짜 게임 산업은 계속 변화하고 시도하고 네. 또 그 와중에 그걸 즐겁게 즐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산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엇 게임즈가 사실 걸어가는 모든 길은 플레이어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을 찾고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연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게임 서비스나 e스포츠, 이색적인 문화적인 네. 도전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는 분 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게이머가 아니어가지고 라이엇 게임즈를 이제 스터디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롤이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임 외에 뭐 무대나 뭐 가서 콜라보 음원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제가 되게 접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그런 중독이나 부정적인 면보다는 게임이 이런 사회 선순환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되게 다양한 콘텐츠로 게임을 접할 수 있구나를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화재 환수 앞으로도 꾸준히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